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더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자외선 지수는 높지 않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자세한 강수량은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 하늘 흐려서 햇볕이 강하진 않겠지만 불쾌 지수가 높은 만큼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문화축제죠.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가 내일부터 올해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역의 풍경과 일상을 주민이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는 특별한 공모전이 횡성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이달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 춘천과 원주, 강릉, 삼척 4곳에서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종사자는 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달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마트 노조 홈플러스 강원 조합원들은 오늘 서울에서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폐사가축 매몰지를 점검합니다. 대상지는 강릉과 동해, 홍천, 철원 지역에 있는 매몰지 5곳인데요. 강원도와 각 시군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빗물 유입 차단 시설과 배수로 관리, 집안 침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제12대 강원도 의원 정수가 늘면서 강원도 의회가 정책 지원 인력을 확대합니다. 강원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 의원 정수가 5석 증가함에 따라 도의회 사무기구 정원도 3명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가 영월 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를 2030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뒤 2028년 8월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영월 의료원 신축 건물은 전체 7층 300병상 규모로 영월읍 덕포리에 지어집니다. 전체 사업비는 1,420억 원인데요. 이번 사업은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진 축제죠.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았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은 물론이고 영월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매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윤인선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문화관광재단 윤인선 차장입니다. 네,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영월의 대표 문화축제죠.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동강국제사진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취지로 이어져 왔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진은 한 시대를 기록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네. 동강국제사진제는 그 기록의 힘을 바탕으로 영월의 자연과 사람, 문화를 미래 세대에 남기고 세계화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인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사진예술의 국제교류와 지역문화의 가치를 함께 키우면서 대한민국 대표 사진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영월이 특히나 여행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사진제도 더불어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번 동강국제사진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는 7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87일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이랑 이제 영월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영월 시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시 행사, 개막 행사, 이제 부대 행사 등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문 사진가는 물론 일반 관람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누구나 사진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7월 맞습니다.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87일간의 여정을 이어갈 텐데 올해 전시 프로그램도 기대가 됩니다. 뭐 올해 특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 작가나 전시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올해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전시가 이제 동강 사진상 수상자전과 국제 주제전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사진계 최고 건인상인 동강 사진상에서는 올해 이제 이만나 작가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만나 작가는 현대 사회의 불안과 권력, 인간의 내면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풀어내며 한국 현대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이어서 국제 주제전에서는 아프리카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11명이 참여하셔서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사회적 경험을 사진이라는 언어로 연결하여 수평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사진의 역사와 동시대 흐름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 공모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19명의 작가분들이 인간과 자연의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선보여 동시대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동강사진상 수상자의 작품뿐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는 영월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점도 큰 특징인데 뭐 야외 전시장뿐 아니라 영월의 거리 곳곳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들이 좀 있을까요? 네, 동강국제사진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영월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네. 동강사진박물관뿐 아니라 영월 시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진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거리 설치전 만고 영월은 영월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창조적 이미지들을 영월 군청 사거리나 영월역, 동강사진박물관 본관 외벽 등을 설치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도 사진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강국제사진제는요, 전문 작가뿐 아니라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영월 국민사진전에서는 영월 지역 작가들과 국민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을 통해서 지역의 자연과 삶을 담아내고 그다음에 중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기록한 일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어제와 오늘 국민의 시선으로 본 단종문화재를 주제로 한 영월 스토리텔링 사진전은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문 사진가들의 기록과 국민들이 직접 간직해온 추억의 사진을 함께 전시해서 단종문화재의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로 마련했습니다. 네, 초등학생 사진 일기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영월 사진 기행을 통해서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촬영하고 사진제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강 포토 저널리즘 워크숍에서는 현직 포토 저널리스트와 함께 사진이 사회와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강원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틴틴포토 사진 공모전과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프로젝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동강국제사진제가 이제 새로운 작가 발굴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커밍 아티스트 대학생 포트폴리오 리뷰가 있습니다. 중국 대학 사진 영상 관련 학과에서 추천한 대학 학생들이 국내 사진 전문가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평가받는 프로그램인데요. 최종 선발된 신진 작가는 다음에 동강국제사진제에서 개인전 개최와 시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올해도 사진제에서 지난해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선발된 신진 작가들의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이 미래 한국 사진계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꿈나무들에게도 특별한 장이 될 것 같고요.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 사진제를 즐기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정을 계획하시면 보다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동강사진박물관 관람 시간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요. 입장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이니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진제랑 함께 청룡포, 장릉, 한반도 지형, 별마루 천문대 등 영월의 대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시면 사진예술과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둘러볼 곳들까지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동강사진박물관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동강사진박물관은 이제 영월군 청 옆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사진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실에서 저희 사진은 물론이고 그 이제 야외에서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서까지 이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시장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곳곳이 알차게 이제 채워지고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올해 동강국제사진제 관람을 기대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사진 한 장이 우리의 기억을 남기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강국제사진제도 많은 분들께 오래 기억될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영월에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87일간 길게 열리니까 시간 내셔서 한 번쯤은 꼭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사장님 또 개막식 일정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개막식은 7월 24일 저녁 7시에 동강사진박물관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작가들의 이제 수상과 재미난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막식에 특별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익숙한 풍경도 때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죠. 자, 이번 동강국제사진제도 영월이라는 공간을 전시장 삼아서 다양한 시선들을 펼쳐내고 있는 건데요. 올해로 24회를 맞은 동강국제사진제 10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요.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윤인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화려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느냐일 텐데요. 횡성읍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사람과 풍경 또 추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특별한 공모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을 영상제인데요.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을 영상제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마을 영상제는 횡성읍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입니다. 공모 주제도 어렵지 않은데요. 횡성의 사람, 풍경, 추억, 가족, 골목, 계절의 모습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모두 영상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휴대전화 가로 모드로 촬영한 5분 이내 작품이면 되고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영상제는 전문 장비나 화려한 편집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었냐 보다는 얼마나 진솔하게 우리 말의 이야기를 담아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 풍경이나 가족의 일상, 오래된 골목길, 계절이 바뀌는 모습까지 모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고요.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학생부와 일반부를 합쳐 모두 11개 작품이 선정됩니다. 학생부는 금상 20만 원, 은상 10만 원 2명, 동상 5만 원 3명에게 시상하고요. 일반부는 금상 30만 원, 은상 10만 원 2명, 동상 10만 원 2명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시상식에서 상영이 되고요.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도 활용돼 횡성을 알리는 콘텐츠로 남게 됩니다. 관련한 이야기 횡성군 주민자치위원회 방송 홍보 양창범 분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영상제는 횡성읍 주민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우리 마을의 사람, 풍경, 추억,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입니다. 일반적인 영상 공모전이 보통 이제 촬영 기술이나 아니면 편집 완성도를 중요하게 본다면 우리 마을 영상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잘 찍었느냐보다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솔하게 담겼느냐입니다. 시장 골목, 가족의 하루, 그리고 어르신의 기억, 또 아이들이 바라본 동네 풍경처럼 평범하지만 소중한 장면들이 모두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횡성은 이미 일상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횡성을 배경으로 한 김소영 감독의 단편 영화 로타리의 한철이라는 영화가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청정원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작품도 수십 년간 동네 슈퍼를 지켜온 한 사람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영상제를 통해 제2, 제3의 로타리의 한철처럼 횡성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 방송 홍보 담당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화려한 편집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영상 공모전이라고 하면 비싼 카메라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편집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이번 영상제는 그런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촬영은 휴대전화를 가로로 들고 하면 되고 특별한 연출보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상인의 모습이나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는 부모님의 일상, 친구들과 뛰노는 아이들, 또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 계절마다 달라지는 들판과 골목 풍경도 모두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 방송 홍보 양찬범 분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은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별로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시장 골목, 그리고 간판들, 지금의 이웃 얼굴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의 계절 풍경이 모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소중한 기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철을 담은 사진 한 장을 보면 그때 저 골목이 저랬지, 저 가게가 있었지 하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찍은 영상도 훗날 횡성읍의 생활사에서
마을 기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제가 한 번 열리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주민 참여형 마을 기록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시작으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직접 마을을 기록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매년 우리 마을 영상제를 이어가면서 수상작과 우수작을 SNS, 블로그 등에 차곡차곡 모아서 행성읍의 영상 아카이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영상제에서 시작된 작은 기록들이 또 다른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마을 영상제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고요. 심사는 8월 말에 진행되고 수상작은 9월 초 시상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횡성읍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휴대전화로 우리 동네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해서 지나쳤던 오늘의 풍경이 내일은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우리마을 영상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횡성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 만나보죠. 실존 인물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원주에서 제작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업영화 귀래 일기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제작진은 지난 14일 원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제작 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기획 의도와 제작 방향을 소개했는데요. 영화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최영숙 여사의 실제 일기를 토대로 박현식 작가가 쓴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여성의 삶과 가족 그리고 시대의 기억을 담아낸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작품으로 실제 기록이 영화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품에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배우 이봄볕이 주인공 영숙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젊은 영숙 역할을 맡았고요. 원로 배우 정혜선을 비롯해 이경영, 이상미, 박재정, 황성웅 등 다양한 세대의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기록이 가진 진정성과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영화적 감동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특히 한 여성의 성장과 희생, 가족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시대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도 의미가 큰 작품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작품이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 일기의 주인공인 최용숙 여사의 외손자인 김지현 원주시의회 부의장도 외할머니의 일기는 우리 원주 시민의 삶이자 애환이라고 하면서 많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소중한 기록이 영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는 만큼 앞으로 어떤 감동을 전하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한여름밤 도심의 옥상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원주 옥상 영화제가 올해로 1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원주 옥상영화제가 특별 투어 프로그램 원주 한 바퀴, 옥상 한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주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공간을 둘러본 뒤에 저녁에는 옥상영화제 상영작을 함께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영화와 여행을 하루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 한 바퀴, 옥상 한 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 진행 일정 관련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운영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원주역이나 원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반계리 은행나무와 원도심 전통시장,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시악산 구룡사 등을 둘러본 뒤에 저녁에는 원주 옥상영화제 행사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이 회차별로 25명에서 40명 정도를 모집하고 참가비는 10,000원인데요. 참가자 전원에게 행사 당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돼 사실상 무료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영화도 보고 원주의 명소도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하루 동안 오롯이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특별 투어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 옥상영화제 관련 프로그램 진행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시민 1,000명이 주인공이 되는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원주 시민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 2026 원주인 미드 음악회가 오는 18일 오후 4시 치악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행사인데요.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시민 연주단이 모두 11곡을 함께 연주하며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제헌절과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